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약 고급반 제25강 편인격 그 두 번째 편인격 예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편인격의 용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의 용심법 첫 번째로 여러분 편인용재성격 편인용재격이 있습니다. 재성을 용신한다 그 말이죠. 격을 편인으로 하고 용신을 재성으로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편인용식상격이 있습니다. 편인격의 식상을 용신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편인용인성격입니다. 편인용인격 편인격이면서 인성, 역시 인성을 용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편인용 비급격 이런 것이 혹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인격에는 거의 사주가 구성되는 것이 편인이 많아가지고 재성용신하는 경우, 그리고 편인격인데 신약해서 인성을 용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한 편인격이 되면서 식상을 설계되는 편인용식상격, 이 세 개의 격이 주를 이루고 다른 격은 사실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용재, 편인용식상, 편인용인성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의 예시, 그 첫 번째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된 사주, 건명입니다. 건명의 편인용재격입니다. 편인격의 재성을 용신한다. 이 말은 인중용재격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인성이 많아가지고 격을 인성으로 하되 그 인성이 너무 왕하다 보면 그 재성으로 인성을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인중용재격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임술의 임자의 갑자, 무진 이렇게 사주 발자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수나래입니다. 물나래인데, 그래서 격을 보니까 이것이 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왕한 것이 격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중에 임수가 토관됐죠. 임수가 토관되고 이 임수가 이렇게 지지의 뿌리를 튼튼히 받고 이 사주에서 그야말로 창강합니다. 사실은 수세가, 수의 세력이 엄청나게 이것이 말이죠. 물의 세력이 강하게 지금 날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격이 간목 대비 이것이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격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넘어갑니다. 용신은 뭐냐? 용신은 그렇습니다. 이 수를 막아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무토가 바로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무토. 무토가 이 수의 기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사실은요, 이 자기 진토의 뿌리가 있는 것보다는 이 지지의 술토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튼튼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요, 자진이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렇죠? 자진이 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토로서의 기능이 사실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진은 수반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국이 되는데, 그나마 연지에 술토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무토가 여기에 뿌리를 박아서 여기에 통근을 해가지고 이 수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토극수. 그래서 이것이 이 무토가 용신이 되면서 이것을 이 수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토가 없었다면은 이 일간 간목이 말이죠. 간목이 완전히 부목이 돼가지고 그냥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천금만금의 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무토는 나의 재성입니다. 재성. 자, 재성은 누굽니까? 나의 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운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운세가 그나마 다행히 운세가 정사운 요렇게 정사무호 기미 이것은 엄청나게 이것이 좋은 사주로 좋은 운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오미 남방하운이 들어오면서 말이죠. 이 수만금의 이 축제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호 공명. 자, 1호 공명을 했다. 뭐 그런 말이 넣습니다만 이 1호 공명이란 말이 벼슬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 벼슬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상당히 출세를 했다.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좋으니 좋다 보니까 이 운에는 반드시 이 토의 기운을 도와주는 운이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이때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출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편인용식신경입니다. 편인용식신경인데, 자, 이 사주는 여러분요, 대전에 고 박찬 선생의 명조입니다, 이것이. 박찬 선생의 명조인데, 계묘의 갑자의 을의 정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박찬 선생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격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격국은 을일간이 자원에 태어났습니다. 자중에 계수가 연간에 투간이 되었죠. 천간에 계갑이 있고 지지에 해자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을목이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수목으로 양기가 이거이 왕성해가지고 상생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게 이 짜져가 있습니다. 강한 인성에다가 간목이 나도 강하고 지지의 해수 이거 전부 다 이 학문성이죠. 학문성. 저기는 여러분 학문성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월의 을목이 동절의 을목이 차가운 물이 되는데 시간에 정화가 있다 보니까 이 정화로 용신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화가 누구냐? 바로 나의 식신이 되죠. 그래서 이 식신, 필인격에 식신 용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화를 도우는 목화토운이면은 이거는 상당히 좋은 운이 되는 겁니다. 왜 목화토운이냐? 운이냐? 목은 목생화로 좋고 화는 내 오행이기 때문에 내가 정화의 오행이기 때문에 좋고 토의 운은 이 나를 극해오는 것이 수이다 보니까 수를 막아주는 이 수는 기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를 막아주는 토운이 역시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신을 보게 되면은 신앙사주에 설계하는 시간의 정화가 용신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용신인데, 운세로 보니까 일찍 중국 각지를 순방을 했고, 이 무오운부터 말이죠. 이때부터 대발해가지고, 그야말로 명성이, 그야말로 지세하는 엄청난 히트를 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92, 갑인우인데, 정사, 무오, 기묘, 정사, 병신, 을묘, 이 갑인운이죠. 이 역행하니까 이 갑인운 중에 이 갑인운 중 가문에 돌아가셨는데 확실한 나이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보니까 못하겠는데 이때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술로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자, 편인격 그 세 번째, 이것은 편인용 인격입니다. 편인용 인격인데, 편인격인데 용신을 인성한다. 그 말이죠. 그래, 이 사주는 여러분, 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조입니다. 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을의 기묘의 정의, 경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개국을 보니까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에 태어났는데 묘중에 을목이 연간에 투철이 되었습니다. 편인격. 자, 이거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합도, 충도 아니하고 아주 좋죠. 그래서 편인격.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용신이 뭐냐? 용신.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일간의 정화가 나를 도우는 이 목은 목생화로 도움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화가 지지에 사실은 뿌리가 사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수가 많아가지고 금 있고 수가 있고 수가 토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빼고 나게 되면은 기토, 해수, 자수, 경금 이래가지고 전부 나의 기운을 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서기를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연간의 을목이 묘월에 통과를 하고, 그래서 이 을목이 나를 돕기 때문에 목극토하면서 나를 돕니다. 그래서 을목이 용신이다. 즉 을목은 나의 편인이죠. 그래서 인성용신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운세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요, 사실 수생목,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상당히 중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 수가 있는 한은 오행이 말이죠. 목운도, 토운도, 금운도, 금토, 목운이 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이 와도 이것이 다치는 상충하는 그런 경우가 없고, 뱅글뱅글 돌아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문용이 돼도 수가이기 때문에 금생수하고, 또한 토운이 오면은 금이 있다 보니까 토생금으로 상생하게 되고, 목운은 목생화로 이렇게 전부가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행의 그 흐름이 아주 좋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떠한 운이 와도 이 운의 흐름은 좋게 기결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운이 와도 좋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일국의 이 대통령을 한 그러한 사주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편인격의 그 세 번째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인격의 참고인데 첫 번째는요. 자, 편인격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인도, 편인도 공부를 했는데, 이 인성격은 말이죠. 정편공이 신약의 인성을 용신하든지, 아니면 신강사주의 재성이 용신이 되든지, 이 양방간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종류로 그것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재성을 용신하는 경우 재성운의 대발부갑니다. 그리고 식상운도 재성을 보강하게 되기 때문에 기라고, 간살운은 재의 병이 되는 비겁을 제거하기 때문에 역시 길하다. 자, 무슨 말이냐? 재성을 용신하는 경우에 여러분,
재성문에는 대발복하는 겁니다. 신앙사주에 재성을 용신하니까 그러면 식상은 재성을 돕기 때문에 식상생재 이태 역시 좋고 그리고 이 관살운은 재성운은 말할 것도 없고 관살운은 사실은 비겁은 재성을 갖다가 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겁을 재성을 극하는 그 비겁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관살운도 역시 좋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비겁과 인성운은 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처로 인해가지고 자 여러분요 처로 인해가지고 손재와 혹은 처에게 재앙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문서에 재앙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겁과 인성운이 오게 되면 사주가 신강입니다. 인성이 많아가지고 신강이 되었는데 여기에다 더하기 또 비겁운이 오게 되면 그 비겁은 재성을 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반드시 처로 인해가지고 손재수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처에게 완전히 좋지 않은 그런 재앙이 생길 수가 있다. 아프거나 이런 병재가 올 수가 있다.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은 나의 문서에서 재앙이 온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재성을 용신하는 격은 현숙한 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처가 아주가 그 미모의 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처로 인해서 치부하고 또 그 처가 그다다가 보태서 생활력도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자한테는. 그렇습니다. 처덕으로 인해가지고 처가 예뻐지요. 그리고 처로 인해가 치부하지요. 또한 그 처가 생활력도 강하지요. 이쯤 되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척이 있어, 그 처덕이 있다 보니까 남들은 시기도 하고 질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는 뭐 처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처를 잘 만난 그 자체도 또한 나의 덕이죠. 내 사주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성을 만나거나 혹은 타와 결합해가지고 인성국을 이뤄가지고 인성이 심히 왕할 때는 이 무리의 인성을 반드시 억제를 해야만 이거는 사주가 맑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성이 아주 아름답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연고로 이 격에는 이 재성이 그야말로 천금 만금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항이 그러니까 4번 항을 보게 되면은 재성이 그야말로 이렇게 재성이 있어가지고 많은 인성을 억제를 해주고 이 제어를 해주게 되면 그 처가 아름답고 처로 인해서 치부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신약 인성용신은 재운이 오면은 이것은 탐재괴인이 되는 겁니다. 탐재괴인이라. 이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재물을 탐하다가 탐할 탐자지요. 재물을 탐하다 보게 되면 인성이 무너진다. 그 개자가 이 무너질 개자입니다. 붕괴하다 할 때. 그래서 탐재괴인이 되는 것이고 신왕태왕에는 신왕하면서 이 인성이 왕할 때는 말이죠. 이때는 이 재성을 보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부귀가 비상하다. 이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성이 이제 왕할 때는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당 간의 사주를 잘 보고 해석을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탐재개인은 여러분, 재를 탐내다가
인성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공직자는 이 재물을 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물을 탐내다가 바로 직장이 날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직자는 절대적으로 이거 재운이 올 때 내가 사주가 신앙하고 신약할 때는 말이죠. 탐재 개인 되는 경우가 신약한데 이 재물이 탐이 나서 그 재를 내가 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재로 인해서 나의 직장이 무너진다. 바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절대 공직자는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신격, 자 여러분 식신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